안녕하세요, 배 작가입니다. 오늘은 FX6의 기본 세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FX6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 새로운 메뉴 구성에 당황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메뉴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메뉴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와 길게 눌렀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바디 좌측의 메뉴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은 상태 화면이라는 10개의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지는 설정은 딱 4가지입니다. 1페이지의 프레임 수, 3페이지의 오디오 설정, 4페이지에서 촬영 모드, 그리고 5페이지에서 러 설정, 이렇게만 만지고 그 외의 것들은 커스텀 버튼과 다이얼로 설정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1페이지의 프레임 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23.98부터 59.94프레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세팅을 수시로 바꾸는 편입니다. 이때 프레임 수를 변경하면은 카메라가 재부팅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3페이지의 오디오 설정은 XLR 단자의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 내부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탑핸들에 장착하는 핫슈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내부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XLR 단자를 이용한 마이크를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설정에서 내부 마이크를 XLR 인풋 마이크 인풋으로 설정을 바꾸지 않느냐면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결국엔 내부에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인풋에 XLR 단자를 사용한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 추후에 탑핸들을 제거했다거나 뭐 어떤 설치했던 마이크를 제거했는데 설정에서 그걸 변경하지 않으면은 수음이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페이지의 촬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모드와 시네 EI 모드가 있는데요. 커스텀 모드는 표준 색감, S 시네톤 등의 색감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감도도 역시 변경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네 EI 모드는 S로그3 촬영만 가능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은 커스텀 모드에서는 감도를 변경하면은 그 변경된 감도에 따라서 노출이 바뀌어서 녹화가 되는데 시네 EI 모드에서는 실제적으로 화면에서는 노출이 바뀌어요. 그런데 녹화되는 영상에서는 800 EI로 고정이 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페이지의 럿 설정은 시네 EI 모드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직접 만든 럿 또는 인터넷에서 공유받은 럿을 적용해서 화면에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요. M 럿을 켬으로 설정해 주시고 기본 룩 럿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럿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공유해 드렸었죠. 제가 만든 럿을 메모리 카드에 넣어서 카메라에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럿을 직접 다운 받으셔서 S로그와 함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메뉴 버튼 짧게 눌렀을 때 나오는 상태 화면에서 기본적인 세팅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전체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체 메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나오겠죠. 자, 전체 메뉴에 처음 들어가시면은 사용자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제 스타일대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넣어놨어요. 사실 그래서 전체 메뉴로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메뉴를 다 사용하진 않고 사용자 설정을 해놓은 메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정해놓은 것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메라를 켜고 가장 먼저 제가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포맷,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것인데요. 이 메모리 카드 포맷은 거의 정말 매 촬영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점 메뉴를 올려놨어요. 초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버튼으로 설정을 해놓긴 했지만 간혹 짐벌에 카메라를 장착할 경우에는 커스텀 버튼이 있는 탑 핸들과 사이드 핸드 그립이 없어지면서 커스텀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에다가 메뉴 위쪽에다가 아예 초점과 관련된 설정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선 랜 기능이 있는데요.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와 화면을 공유한다거나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듯이 셀프로 촬영이 진행될 때 무선 랜 기능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자 설정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타임코드도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제 리셋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상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바로 아래 슬로우 모션 프레임 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슬로우 앤 킥 모션 메뉴를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간격 녹화, 화이트, 뷰파인더, 커스텀 버튼과 다이얼 설정 등은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간혹 필요한 때 복잡한 메뉴를 찾기가 불편해서 사용자 설정에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 설정을 살펴봤고요. 메뉴 설정만 해도 일단 기본적인 촬영은 가능하실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편리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 버튼, 이 9개의 커스텀 버튼 설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앤 퀵 모드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저는 사실 바꾸진 않았고요. 슬로우 앤 킥 모드의 키고 끄는 버튼이어서 요거를 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설정 메뉴에 슬로우 모션을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프레임 수 120프레임, 240프레임 수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손쉽게 슬로우 모션을 켰다 껐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AF 전송 속도, AF 피사체 이동 감도를 설정해 놨는데요. 제가 촬영하는 환경 자체가 피사체가 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동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F 속도나 감도가 고정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텀 버튼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번 버튼인데요. FX6의 감도가 800 그리고 12800으로 듀얼로 나눠지는 거 알고 계시죠? 결혼식처럼 조명이 급격하게 변경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버튼은 듀얼로 되어 있는 로우 감도 그리고 하이 감도 이 두 감도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4번 버튼부터 6번 버튼까지는 사이드 핸드 그립에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4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전 메뉴라는 것을 설정해 놨는데요. 직전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촬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셔터 스피드, 감도, 조리개, 그리고 ND 필터와 화이트 밸런스, AF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뉴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그립에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FX6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데요. 어떤 점이냐면은 화면을 터치해서 AF 영역을 바로 바꿀 수 없다는 AF6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AF 영역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메뉴에 들어가서 초점 설정을 눌러야 그때서야 AF 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5번 버튼에 초점 설정을 넣어두면은 5번 버튼 옆의 조이스틱 등을 이용해서 AF 포인트를 이동하거나 터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5번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AF 영역을 터치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켜두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6번 버튼 설명드릴게요. 6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에서 정말 찾기가 힘들어서 결국엔 매뉴얼을 보고 찾았는데요. 이 사이드 그립의 안쪽에 6번 버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6번 버튼에는 초점 영역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초점 영역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바로 얼굴 인식이 필요한 촬영 때문이죠. AF 영역 안에 있는 얼굴만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존 또는 와이드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 초점이 주인공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FX6의 커스텀 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커스텀 다이얼과 관련된 설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FX6에는 다이얼이 2개 있습니다. 탑 핸들과 사이드 핸드 그립에 2개의 다이얼이 있는데요. 각각 다르게 설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둘 다 감도를 조정하도록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촬영 중 다이얼을 돌리면 감도를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기존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감도나 어떤 노출에 대한 변화를 줬을 때 단계별로 화면이 툭툭 끊기면서 밝아지거나 어두워지죠. FX6도 기본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설정 하나만 바꾸면은 그 노출 변화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어요. ISO 설정에서 쇼크리스 게인을 켬으로 설정하시면은 노출 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건데요. 이 설정은 반드시 켜놓는 게 여러분들 촬영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설정의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에 있어서 셔터 스피드는 고정이죠. 그리고 감도와 조리개를 많이 바꾸실 건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감도에 대한 설정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리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조리개를 변경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조리개도 다이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다이얼인데요. 이 다이얼의 이름이 바로 다중기능 다이얼이에요. 다중기능 다이얼에다가 아이리스 설정, 즉 조리개 설정을 해놓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촬영을 하다가 조리개도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FX6를 기본 세팅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이 FX6 같은 경우에는 FX9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 미러리스의 메뉴 구성이나 기본 설정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